안녕하세요. 저는 69세 한영자입니다. 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뜹니다. 아랫집 분식집에서 새벽 장을 보는 소리가 나면 오늘 반찬을 뭘로 할지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부엌 불을 켜고 멸치 다시를 올려놓은 틈에 쌀을 씻고 손주 하윤이 도시락통을 가지런히 펼칩니다. 할머니 계란말이는 치즈 많이요. 어젯밤 눕기 전 하윤이가 귀에 대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아직 생생합니다. 계란 3알을 풀고 남편이 생전에 가르쳐준 대로 젓가락을 세워 공기를 넣어 부드럽게 저어줍니다. 식탁 위로 새벽빛이 맺히고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올라오면 제 하루도 시작됩니다. 며느리 민지는 방에서 나오며 휴대폰 화면을 슬쩍 본 뒤 말투를 고릅니다. 어머니, 오늘은 카레 안 돼요. 아이 학원에서 냄새 난다고 했어요. 대신 닭가슴살 샐러드로 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알았다. 소스는 따로 담아줄게. 민지는 식탁을 후듯 보다가 재활용 불리함을 가리킵니다. 플라스틱은 라벨 꼭 떼어주세요. 지난번에 혼났어요. 그 말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가족인가, 관리 대상인가. 아들 준호는 늘 바쁩니다. 아침마다 와이셔츠 단추를 잠그며 말하죠. 엄마, 이번 주만 버티면 한가해져요. 혹시 오늘 저녁도 부탁해요? 거래처 접대라 늦어요. 접대가 매번 일주일 내내라는 게 신기하지만 저는 또 고개를 끄덕입니다. 점심 무렵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트럭에서 막 내린 어묵 냄새가 골목을 덮습니다. 새빨간 고추장을 푼 국물에서 김이 오르는 걸 보면 제 안 어디선가 오래된 불씨가 깜빡입니다. 나도 언젠가 골목 모퉁이에 작은 분식 트럭을 세울까? 떡볶이와 김밥, 따끈한 우동을 팔면 아이들 웃음이 모일까? 하지만 생각은 생각으로 접어두고 장바구니를 더 움켜쥡니다. 집에 돌아와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밀다 보니 정오가 지나 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박스에는 며느리 이름과 영어로 된 고가 화장품 표기가 큼지막합니다. 기사님이 제게 묻습니다. 사모님 성함 이민지 씨?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머니죠. 기사님이 멋쩍게 웃고 돌아선 뒤 저는 박스를 현관 구석으로 밀어놓습니다. 오후 4시 반 하윤이를 학원에 데려다주며 손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데리러 오지 마요. 친구들이 할머니 냄새 난대요. 순간 발걸음이 휘청합니다.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니? 그냥 집 냄새. 그치만 사랑해요. 아이의 말에는 칼날과 솜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굴뚝처럼 서 있는 아파트들이 스쳐갑니다. 그 건물들 틈마다 누군가의 밤 냄새, 누군가의 한숨이 겹겹이 쌓여 있을 겁니다. 저녁 무렵 단골로 가는 정육점 사장님이 묻습니다. 아줌마 요즘은 얼굴이 더 야위었네. 뭐 속상한 일 있어요? 그냥 살이 빠지는 계절인가 봐요. 저는 늘 하던 농담으로 넘기지만 마음속 어디에선가 금이 더 넓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밤 9시 반 접대를 마친다는 준호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엄마, 오늘 그냥 먼저 주무세요. 부엌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가스 밸브를 확인하려는데 민지가 다가와 말합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우리 집 규칙을 좀 적어두려 해요. 시간, 청소, 음식, 외부 손님 특히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 올라오는 거 조심해야 해요. 작은 말도 오해되거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규칙 좋지. 그럼 내 규칙도 하나만 넣자. 내일은 나도 오전 2시간은 나를 위해 쓸 거야. 민지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습니다. 그럼 오전 청소는 오후로 미루는 걸로요. 그 미소는 친절하지만 제 말은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바닥에 조용히 떨어집니다. 불을 끄기 전
서랍 맨 아래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냅니다. 분식 트럭 메뉴 연구라고 적힌 제목, 떡볶이 육수 비율과 김밥 단무지 절임 시간,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큼지막하게 써둔 문장 하나. 누구의 허락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삶. 공책을 덮자 창문 틈으로 골목바람이 스며듭니다. 내일의 공기가 오늘과 다르기를, 제 아내 불씨가 바람을 만나 꺼지지 않기를 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다음 주 토요일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리던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아침 간단히 요거트로요. 점심은 모래국수, 저녁은 초당 순두부로 예약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복도로 들어오던 준호가 셔츠 소매를 걷으며 툭 던졌습니다. 처가 식구들이랑. 다음 달엔 장모님 환갑이니까 강릉 1박 2일로 우리 식구끼리. 말 끝에 우리 식구가 찻잔벽을 긋듯 서늘했습니다. 그럼 나는? 짧은 침묵 끝에 준호가 마치 규칙을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쉬어. 요즘은 다들 처가 중심으로 움직여. 말했잖아. 처가가 내 식구라고. 그 문장이 모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지는 계획표를 펼쳐들며 덧붙였죠. 하윤이 멀미약, 간식은 제가 챙길게요. 어머니는 그 주에 빨래를 목요일까지 마무리만 부탁드려요. 웃으며 그래. 했지만 손끝이 떨려 오이를 비스듬히 베었습니다. 오후에 현관에 붙은 가족 여행 체크리스트를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민지, 준호, 하윤 이름 아래 동그라미. 그 옆에 작게 적힌 메모. 준호 어머니는 컨디션 고려, 휴식. 저는 그 문구의 친절함이 더 잔인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영자 언니 강릉 좋겠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안 가. 왜? 가족 여행이라며. 그들의 가족. 집에 돌아와 서랍 맨 아래 공책을 꺼냈습니다. 분식 트럭 메뉴 연구. 떡볶이 육수 비율, 김밥 단무지 절임 시간, 어묵탕에 무 넣는 시점 구겨진 페이지를 펴며 제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늘 남의 일정에 내 하루를 접어 넣었을까? 저녁 늦게 준호가 소파 등받이에 팔을 걸치고 말했습니다.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 처가랑 먼저 움직이는 게 요즘 시스템이야. 엄마도 이해 좀 시스템에 사람이 끼어 사는 게지 사람이 시스템에 꽤 맞춰 부서지는 게 아니란다. 민지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오해는 풀고 싶어요. 다만 역할 분담은 필요해요. 좋아. 그럼 나도 내 역할을 새로 쓸게. 다음 달부터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낮은 내 시간이다. 아침 2시간도 내 거고. 무슨 계획 있으세요? 내 분식 트럭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이미 수십 번의 새벽과 수백 번의 실패 맛을 봤다. 저는 냉장고 옆 화이트보드에 유성펜으로 굵직하게 썼습니다. 영자 매일 일요일 11시에서 3시까지 선을 긋듯 시간 블록을 네모로 둘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딸깍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등을 끄고 오래된 통장을 펼쳤습니다. 창틀 덧방하느라 사포가루가 묻어 얼룩진 페이지, 제가 묵묵히 채운 숫자들이 증인처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펜으로 공책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선 긋기 남이 정한 우리 식구의 경계선 바깥에 내가 내 식구를 만든다. 첫 시험 다음 주 일요일 골목 플리마켓 50인분. 새벽이 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정수가 너 사위가 중고 트럭 본다 했지? 시세 좀 알아봐줘. 언니 진심이야? 이번엔 내 삶이 나에게 묻더라. 영자야, 내 편은 누구니? 그래서 답하려고. 부엌창에는 도시의 불빛이 총총했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 만큼 또렷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선이다. 일요일 새벽 4시 반, 부엌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새벽을 깎을 때
저는 냄비 2개를 동시에 올렸습니다. 하나에는 멸치다시마 대파 뿌리, 다른 하나에는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약불에 천천히 볶아 매운 향을 일으켰지요. 영자 언니, 오늘 50인분 맞지? 현관문 틈으로 정수기가 목소리를 넣었습니다. 응, 오늘은 내 선을 맛으로 그려볼 거야. 우리는 접이식 테이블과 붓한버너, 초밥 매트, 김, 단무지, 어묵꼬치통을 캐리어에 얹어 끌고 골목 플리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모퉁이마다 포장마차에 김이 은근히 올라오고 아이 둘이 손을 잡고 떡볶이 언제 돼요? 묻는 소리가 낯설 만큼 반가웠습니다. 12시 시범 오픈. 저는 앞치마 끈을 묶으며 속삭였습니다. 영자야, 이제부터 내가 내 편이다. 첫 손님은 중학생 남매였습니다. 이모 아니 할머니. 매운맛 반, 순한맛 반 섞여요. 섞는 건 내가 특기지. 어묵 국물 한 국자에 볶아둔 양념을 풀어 반반을 맞춰주자 남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어 초등학생 아이가 김밥 꼬다리는 제 거예요. 하고 외치자 뒤에서 기다리던 엄마가 쑥스레 웃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맛집이 숨어 있었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막 생겼어요. 제 선 밖으로 오래 밀려나 있었거든요. 정오 반 50인분 중 30인분이 나갔을 때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플리마켓은 그냥 체험 정도로만 하세요. 돈 되는 일 아니니까요. 저는 국자를 잠깐 멈추고 웃었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돈보다 중요한 걸 벌고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정수기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줄 더 길어져. 오후 1시가 되자 떡볶이 통 바닥이 드러났고 마지막 꼬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신 내달 정식 부스에서 다시 만나요. 계산함을 정리하니 현금과 계좌이체를 합쳐 29만 8천 원이 모였습니다. 숫자보다 사람들의 다음엔 언제 하세요? 예약 가능해요? 라는 말이 제 등을 쫙 펴주었습니다. 그때 회색 셔츠의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힘들게 왜 이래? 엄마는 그냥 쉬라고. 내가 정한 우리 식구의 선 안에서. 소형 푸드트럭 임대 계약금 영수증 글자가 뚜렷했지요. 오늘 오후에 계약 마무리한다. 다음 달 둘째 주 구청 플리마켓 정식 부스 신청했고 보건소 위생교육도 예약했다.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낮은 말했듯이 내 시간이고 평일 새벽 6에서 8도 내 거다. 준호가 당황해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의 무게는 내가 든다. 내가 대신 들어준 적 있니? 민지가 뒤늦게 도착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원은 하고 싶지만 집안 일정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일정에 평생을 맞췄으니 이제 너희가 내 선을 한 번쯤 존중하렴. 그때 하윤이가 손수건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일 맛있었어. 다음에는 친구들이랑 올게. 저는 주먹을 쥐고 아이의 손등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약속. 해가 기울 무렵 적막해진 자리에서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저는 제 마음속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남이 그어준 경계선 밖 내가 그린 굵은 선 하나. 그 선 위에 작은 트럭 한 대, 스테인리스 조리대, 하얀 김, 그리고 영자분식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또렷이 서 있었습니다. 내 삶의 주방은 이제 여기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공책 첫 장에 스테이플러로 박아 넣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형광등이 징 울리는 구청 교육장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분필로 칠판을 긁으며 말했죠. 뜨거운 음식 60도 이상, 차가는 5도 이하. 숫자가 칠판에 박힐 때마다 제 펜 끝도 공책에 콕콕 박혔습니다. 쉬는 시간 옆자리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세요?
그래서 동선을 짧게, 칼질은 최소로. 제 답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장 슬라이드가 넘어갔고 저는 필요한 페이지에 빨간 별을 그려 두었습니다. 교육과 보건증, 영업신고 서류를 끼운 투명 파일이 손바닥에 전해주는 무게가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점심엔 임대업체 주차장에서 흰 차체를 만났습니다. 맑은 물을 분무기로 뿌리고 스퀴지로 쓸어내리자 하얀 금속이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히트지 박스에서 붉은 글자를 꺼내어 차체에 붙였습니다. 영자 분식. 마지막 획을 밀어붙이는 순간 스티커 속 공기 방울이 툭 터지며 제 안 어딘가도 같이 터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엄마, 토요일 처가쪽 모임 하윤이 저녁 좀. 저는 냉장고 옆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죠. 매일 일요일 11시에서 3시 이 시간은 내 선이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말한 우리 식구 선 안에서 이번엔 너희가 해결해라. 민지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조정해 볼게요. 그 고개 끄덕임은 크지 않았지만 집 안 공기가 한 뼘 옮겨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에서 앞치마를 꺼내다 남편이 남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영자야, 가는 내 손으로 맞춰라. 누가 뭐라 해도 내 혀가 답이다. 종이 끝이 볕에 누렇게 변해 있었고 그 문장 하나가 오래된 조미료처럼 제 가슴을 따끈하게 데웠습니다.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간 주차선 꼭 지켜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분리수거장, 택배 적치도 줄여주세요. 아이들 통학로 냄새가 심해요. 짧은 침묵 뒤 협조하겠습니다. 단단한 대답이 돌아왔고 통화를 끊자 손바닥이 가벼워졌습니다. 수요일엔 트럭 조리대 위에 김단무지 참기름 깨소금을 순서대로 놓고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김밥 한 줄 1분 40초, 떡볶이 1인분 2분 10초, 어묵 리필 30초. 입속에서 흘러나온 시간이 박자처럼 맞물렸습니다. 목을 풀듯 멘트를 연습했습니다. 맵기는 중간으로 시작. 더 맵게는 국자 한 컵 추가. 거실 벽에 울린 제 목소리가 낯설게 또렷했습니다. 목요일 동네 청년 디자이너가 메뉴판 시안을 가져왔습니다. 글자가 멀리서도 선명했고 맨 아래엔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허락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삶. 저 문장은 꼭 넣어주세요. 제가 말하자 청년이 웃었습니다. 사장님 이미 넣었어요. 금요일 밤 비가 톡톡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운전석에 앉아 와이퍼를 한번 켜보니 빗줄기가 양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룸미러에는 앞치마를 맨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영자야, 내 손으로 길을 그어. 조용히 중얼거린 뒤 시동을 끄고 내리는데 현관 앞에서 하윤이가 비 쫄딱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김밥 꼬다리는 내 거지? 내가 주인이지. 아이의 손을 잡자 작은 손 온기가 제 손등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밤늦게 달력을 펼쳐 가족회의 매월 첫째 수요일이라고 적었습니다. 말로 흩어지던 규칙들을 표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오프를 맨 위에, 책임 분담을 그 아래에. 숫자와 문장으로 그려진 선들이 하나의 지도로 엮여갔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박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그 선 위로 첫 바퀴를 굴릴 시간입니다. 첫 장사날 새벽, 골목 가로등이 꺼지기 직전 버너에 불을 붙였다. 국자가 닿을 때마다 양은솥이 잔잔히 울렸고 고추장과 사과 퓨레를 은근히 볶자 달큰한 향이 골목을 타고 흘렀다. 차문을 활짝 열고 조리대를 닦은 뒤 간판 스위치를 눌렀다. 영자분식 붉은 글씨가 켜지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또각하고 자리 잡았다. 통발처럼 기다렸다는 듯 학생 둘이 달려왔다. 사장님, 떡볶이 중간 맵 2개요.
어묵은 국물 듬뿍. 맵기는 중간으로 시작. 더 세게는 국자 한 컵 추가. 준비한 멘트를 던지자 웃음이 터졌다. 김밥을 말며 속으로 초를 셌다. 하나 둘 셋 90까지. 칼끝이 미끄러지지 않게 손에 힘을 살짝 빼니 단면이 단정했다. 직장인들이 합류하고 유모차를 미는 엄마가 뒤에 섰다. 아이 먹을 건 순한 맛으로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소금은 줄이고 단호박을 살짝 섞었습니다. 작은 설명에 눈빛이 풀리며 세심하시네요. 라는 답이 돌아왔다. 점심 무렵 휴대폰 카메라를 든 청년이 다가왔다. 동네 목로그 채널인데 촬영 괜찮을까요? 얼굴은 빼고 손만 찍어요. 카메라가 끓는 양념 위로 가까이 다가가자 수증기가 렌즈를 흐렸다. 이 장면 사람들 침샘 자극하겠다. 청년이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때 구청 위생점검요원이 온도계를 내밀었다. 조리 온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막 8온도예요. 수치가 기준선을 훌쩍 넘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깔끔합니다. 가볍지만 묵직한 합격 도장이 마음에 찍혔다. 줄 끝에 낯익은 키가 보였다. 준호였다. 엄마, 무릎 괜찮아? 너무 오래 서 있지 말고. 말투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뒤덮개를 살짝 내리며 맞받았다. 괜찮다. 오늘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자리에서 선다. 준호가 한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숙였다. 그 우리 식구 발언 미안해. 생각 없는 말이었어.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선이지. 다음부턴 내 기준을 넓혀라. 민지도 합류했다. 어머니, 토요일 저녁은 제가 설거지팀 맡을게요. 손님 많으면 포장도 돕고요. 좋다. 역할표를 집 냉장고에 걸자. 서로의 쉴 시간부터 맨 위에. 하윤이도 뛰어와 외쳤다. 오늘 꼬다리 주인은 나. 예약자 입장. 웃음이 번지자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들어 가게명을 저장했고 누군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올렸다. 오후 3시 떡볶이통 바닥이 드러났다. 마감합니다. 마지막 어묵 국물을 따라주며 인사를 하니 박수가 흘렀다. 계산함을 열어 동전 소리를 듣는 대신 메모를 꺼냈다. 첫날 목표 재료비 회수 자신감 축적. 금액은 크지 않아도 손바닥에 남은 온기가 모든 숫자를 이겼다. 짐을 정리하는데 바람이 차체를 쓰다듬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와이퍼가 빗방울을 쓸어냈다. 룸미러 속 얼굴이 낯설 만큼 또렷했다. 영자야, 가는 내 손, 길은 내 발. 남편 메모가 귓가에서 다시 살아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전엔 장바구니를 끌고 지나던 언덕을 작은 트럭이 힘차게 올랐다. 거친 포장도로 이음새를 넘을 때마다 심장이 박자에 맞춰 쿵쿵 리듬을 탔다. 신호 대기 중 좌우를 보니 학원버스, 택배차, 자전거 모두 저마다의 궤도로 이동하고 있었다. 나 역시 나만의 궤도를 얻었다는 사실이 날개처럼 가벼웠다. 골목 입구에 멈춰 간판 전원을 끄며 속삭였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으로 서 있었다. 밤하늘에 별 한 점이 걸려 있었고 내일 열어둘 시간표를 머릿속으로 다시 그렸다. 긴 복도 끝 불이 하나씩 꺼지듯 고단함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러나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은은히 타며 다음 장면을 비춰주고 있었다. 준비 끝. 다음은 더 크게 숨쉬자. 그 말과 함께 차문을 닫았다. 한 달이 흐르자 주말 골목엔 붉은 간판이 해처럼 켜졌다. 메뉴판 맨 아래 문장, 누구의 허락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삶이 손님들의 사진 속에 함께 퍼졌다. 가족 회의도 자리를 잡았다. 가장 먼저 적는 건 서로의 실시간, 그 다음 역할표. 준호는 말 가볍게 던져 미안했다. 민지는 이번 토요일 설거지는 네모. 이라고 썼다. 하윤이는 꼬다리 스탬프를 들고
포장 봉투에 영자 사장님 최고라 찍었다.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이제 경계선은 누가 정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편이 되어 그렸다. 바람이 트럭 지붕을 스치며 말했다. 늦은 출발도 출발이다.